양재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냐면은 제가 일본에 지금 생활 중인데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 아주 또 색다랐던 그런 경험들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증인 문화. 보증. 우리 보증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증. 어떤 생각이 들죠? 보증하면? 그냥 뭐 보증 그러면은 느낌이 안 좋잖아요. 보증해서 망했다. 괜히 보증 잘못 써가지고 뭐 지금까지 집안 망했다더니 뭐 벌어놓은 돈 다 날렸다느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보증.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보증은 쓰지 마라. 절대로. 어떻게 됐든 보증은 쓰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에는 아주 독특해요. 이거는 진짜 아주 독특한 게 보증을 많이 써요. 그게 무슨 소리냐? 보증을 안 쓰면은 보증 세울 사람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보증. 회사를 들어가야 돼. 그 회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본에 살면은 예를 들어 뭐 학생이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그런 건 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일본에 생활해야 되겠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보증인이 필요해요. 보증인이. 이게 무슨 소리냐? 적는 게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서류를 줘요. 서류가 엄청 많아요. 또 자 일본은 서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다 일본어로 써 있어.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뭐 다 어디 사느니 뭐 많아요. 서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보증인을 세우는 게 있어요. 두 명 정도죠. 그럼 누구냐?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다닐 건데 앞으로 혹시 나로 인해서 뭔가 금전적인 피해가 됐든 뭔가 피해가 있을 시에는 이 보증인을 통해서 배상을 한다든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일종의 서류예요. 물론 그 정도로 뭐 웬만한 사람들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 그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려도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보증인이 없다. 그럼 유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유학생들은 누가 하냐? 학교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학을 뭐 이렇게 뭐 학교를 이런 뭐 랭귀지 스쿨이라고 하죠. 그런 데를 뭐 안 다녀봐서 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데 다녀보지 않았는데 제가 지인을 통해서 다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보증을 어떻게 세우냐? 아르바이트 하는데 좀 좋은 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증인을 세워주는 거래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아니면은 일본에서 사는 누군 친척이 있던 뭐가 있던 그런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적응하기 힘든 나라예요. 뭐 다른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회 시스템이 그래요. 보증을 세워야 돼. 보증. 근데 그 보증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있냐? 회사 들어갈 때도 보증을 세워야 돼요. 자동차는 모르겠어요. 자동차 살 때도 보증인이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자동차가 있긴 한데 제 자동차가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또 집을 구할 때 집을 구하는데도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웃긴 게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직업이 조금 이상한 거 있어요. 뭐 성인 영화에 출연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도 읽은 적 있어요. 성인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엄청 많아.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집주인이 이제 직업이 뭐예요 이런 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좀 이상하면은 집을 안 준대요. 네. 집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면 나중에 안 산다 이런 게 있어요. 웃긴 거지 뭐.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좀 틀린 얘기지만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본에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여기 일본에서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물론 한국에서 일본 직장을 구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일본인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본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다녔었고 지금도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거. 또 한 가지 독특한 거. 이제 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도장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맨날 도장해요. 뭐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조그만 소리에도 다 도장을 찍어야 돼. 인간. 택배가 왔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하던가 그냥 물건 놓고 가세요. 문 앞에다 놓고 가세요. 경비실에다 맡겨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맡기질 않아. 돌아가 다시. 와. 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찍어야 돼요. 인간. 그래서 필수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인간이 아주 그러니까 도장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 안에 잉크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인주라고 하죠. 인주까지 있는 거. 그 도장은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냥 자기 뭐 앞글자 전체 이름이 아니라 뭐 그렇게. 그 웃긴 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졸업기념으로 만든 도장이 있었어요. 뭐 지금 보여드릴 수 없죠.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 도장을 제가 처음에는 그냥 막 썼어요. 그거는 뭐 은행에도 쓰는 거고 뭐 어디서 쓰는 건데 그냥 이렇게 회사 안에서 간단한 서류 이거 사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도장 찍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도장 찍어서 그거 사용하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니빠나 인간 데스네. 오 이렇게 이거 정말 중요한 도장 아니냐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간단한 도장을 많이 쓰거든요. 간단한 이렇게 서류 찍을 때나 택배 받을 때. 그래서 엄청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멋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좀 웃긴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또 제가 일본에서 이건 에피소드인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온천 하시죠. 일본 하면 유명한 게 뭐죠? 바로 온천이죠. 온천이 유명해요. 일본 하면 저도 일본은 온천을 좋아해요. 뭐 노천 온천, 롯덴브로 좋아하죠. 그리고 목욕탕처럼 돼 있는데 그런 온천. 아니면은 뭐 료칸, 여관이라고 하죠. 일본식 료칸에서 묵는 온천. 예, 그쵸. 온천 문화가 아주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동네에도 온천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자주 가요. 온천 자주 가고. 예, 그래서 또 릴렉스라고 하죠. 릴렉스 일본어로 릴렉스를 좀 해요. 막 하고 아주 좋아요. 뭐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요. 뭐 로텐부르 괜찮이 좋아요. 노천 온천. 자연에서 바람도 맞으면서 비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 참 좋아요. 온천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거는 에피소드예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제가 처음에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일본에 왔을 때 겪었던 거예요. 뭐 지금은 겪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조금 유명한 온천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죠. 이 지역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유명한 온천이 있었어요. 네. 이름은 뭐 유다 온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반 관광객들이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현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거예요.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 온천이 어떤 거냐면 그 현지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온천지대에서도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거예요. 아주 롯덴부르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물도 여기 지역에서 온천이 있는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물이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거기가.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거기 예전에 처음 갔을 때 겪었던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뭐 일본어도 서툴고 예전이니까. 지금도 뭐 서툴지만 그때는 엄청 서툴렀죠. 뭐 잘 못 알아듣고 막 했어요. 목욕탕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미리 물어봤어. 목욕을 어떻게 하냐. 한국의 목욕탕이랑 비슷해요. 가가지고 처음에 막 내요. 티켓을 내면 티켓 기계에서 티켓을 옆에 있는데 기계에서 티켓을 뽑아야 돼. 돈을 넣고 종이를 뽑아서 그걸 내요. 또 그럼 그 사람이 기다리다 아리가또 받아요. 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를 받아요. 받나? 거기 가서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들어갔어요. 옷을 벗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하기 전에 물로 씻어서 대충 뭐 때밀이는 없죠. 우리 뭐 아까스리라고 하죠. 때밀이는 없는데 막 이렇게 해서 해요. 목욕을 하고 뭐 씻고 이렇게 더러운 부분들 막 씻고 그 다음에 탕에 들어가요. 해요. 막 하다가 밖에 나가고 싶다. 노천 온천 롯덴부르에 나가는 거야. 롯덴부르에서 추워. 근데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목까지 하고 적셔가지고 머리에다가 또 올려요. 이거 머리도 따뜻해지라고. 그래서 좋다. 너무 좋아요. 다 했어. 이제 다 했는데 딱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나가서 옷을 씻고 나가서 타올로 막 몸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저기서 뭔 소리가 들려요. 막 좀 아줌마 목소리 같아. 할머니 목소리인가? 좀 아줌마 목소리 같아. 뭐라고 막 들려요. 뭐라고 한 두세 번 얘기를 해. 잘 모르잖아요. 저는 뭔지.
뭐야? 그래서 막 씻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뭐 좀 완전 할머니는 아닌데 아줌마도 아닌 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로. 제가 다 벗고 다른 사람 다 벗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 있는데 물론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보여주진 않겠죠? 이렇게 오 뭐야 이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이분이 막 쳐다보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 타올 같은 거 수거해갖고 막 해요 막. 근데 더 웃긴 거는 저는 막 긴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서 막 이렇게 엉덩이 부분 다 보이죠 당연히 막 가리진 않아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 그래서 막 씻고 그냥 있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랑 똑같냐면 우리 남자 화장실들 가면은 청소 아줌마가 있잖아요. 막 우리 그거 알잖아요. 시야하고 있을 때. 아 저기 좀 비켜줘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 아주 제 스스로는 막 생각한 거야. 막 뭐야 이거 일본은 잘 몰랐어요 그때는. 뭐 일본은 뭐 혼탕도 있다는데 뭐 그런 거 알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청소하러 들어온 거. 근데 그냥 막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뒤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을. 아주 독특한 처음 갔는데 처음 만났어요 그런 분을. 그래서 저는 그때는 오해를 했죠. 일본은 이런 생각이다. 그 뒤로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거기는 조금 오래된 온천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는 더 제가 히로시마에 갔을 때 히로시마에 이제 뭐 단기 여행을 갔는데 히로시마에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구글 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 근처에 아주 오래된 목욕탕 있냐? 우리 목욕탕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 옛날 목욕탕 느낌대로 좀 목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목욕을 하고 싶어서 뭘 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동네에 완전 옛날식 목욕탕 있냐? 물어봤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 학생이 그 직원이 가르쳐주는 거야 이름을. 그럼 구글맵에다 찍어요. 일본은 구글맵을 사용하면 다 돼. 우리는 네이버 맵이지만 구글맵을 해요. 그럼 거기 걷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걷는 버튼 거기 있잖아요. 딱 걸음으로 그러면은 딱 나와요. 몇 분까지 정확하게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골목 해서 진짜로 완전 옛날 동네 목욕탕을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아주머니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옷 이렇게 막 씻는 데 있잖아요. 사물함 옷 넣고 거기에서 딱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계산을 해요. 거기서 얼마예요? 그럼 싸!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 4천 원밖에 안 해. 해요. 딱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목욕을 했어요. 이제 막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쪽에 보니까 아주머니가 기둥에 가운데 앉아 있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벽 같은 게 있는데 이 기둥에 여기에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벽이에요. 남탕과 여탕인데 이 중간에 앉아 있는 거래. 우리 옛날에 TV 보면 그런 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욕탕 중간에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 거. 그럼 막혀 있지만 벽으로 막혀 있지만 끝에 부분은 뚫려 있어요. 거기에 아주머니가 의자를 놓고 책상을 놓고 거기서 앉아. 여탕 남탕 이렇게 하면 다 보일 수 있어. 물론 유리가 있지만 아주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가 있는 거 물론 TV를 그 앞에다 놓고 신경 안 쓰시지만 반 정도에 걸터서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탕도 보이고 남탕도 보이는 거. 아줌마가 나이 한 50대 되신 것 같은데 물론 신경 안 쓰고 TV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어색해. 그래서 몰라 이렇게 막 가릴 수 있는데 가리고 해서 이렇게 아주 그런데도 목욕탕이 있더라고. 아주 흔하지 않지만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일단 목욕탕이 재밌는 게 있는 게 같아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딱 분리되어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욕탕, 온천에 관련된 건데 일본은 남탕, 여탕을 매일 바꿔요. 이해되세요? 무슨 소리냐면은 오늘은 오른쪽이 남탕이었어. 왼쪽이 여탕이었어. 내일 가보면은 반대예요. 왼쪽이 남자, 오른쪽이 여자. 그 다음 날은 또 반대야. 오른쪽이 남자. 이렇게 바뀌어요. 탕을 바꿔요. 그래서 여탕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탕 구조를 보고 싶다면 일본에 와서 목욕탕을 가보세요. 한 하루 이틀 걸쳐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네. 물론 며칠 걸쳐서 가면 똑같은 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바뀌다 보면 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간 온천에는 남자 온천은 좀 넓었어요. 막 넓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남자 온천이라고 하기는 없죠. 오른쪽 온천은 그랬어요. 왼쪽 온천은 또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을 즐기는데 참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형의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제 형의 말로는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옛날부터 남자의 그런 양기와 음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산해서 탕을 바꿔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맞는 얘기인지 뭔지. 하여튼간 바뀌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여행 같은 거 가잖아요. 여행 같은 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가고 그 다음날 여기 호텔에서 묵다 거기 예를 들어 온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데 가면 안 돼요. 거기 글씨를 한자를 봐야 돼요. 남자, 여자 그거 있잖아요. 그쵸? 산의 남, 밭전자에 그쵸? 힘력자 그쵸? 그리고 계집 여자 그런 거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면 여탕 들어갈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알겠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혼탕이 있냐? 네, 탕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혼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혼탕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혼탕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일본 분이랑 직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일본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혼탕이 있어요? 아이 이상한 의미 아니에요. 혼탕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혼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 아내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없다라고 그랬는데 옛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혼탕이 있대요. 아유 그래 여러분들 혹시 혼탕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돼요. 어디냐? 저기 어디 산골 시골에 완전 시골 뭐 홋카이도 어디 이런 데 있잖아요. 시골에 그것도 산에 아주 옛날 산에 가면은 우리 말하는 강원도 같은 그런 완전 산골짜기 찾아가면은 목욕탕이 있으면 거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할머니들밖에 안 온다는 거죠. 그쵸? 옛날에 있었대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딘가에는 분명 아직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늘 들었으니까 찾아가고 싶으면 그런데 찾아가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쵸? 보종인 문화와 일본의 목욕탕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음은 또 기대해 주세요. 다음은 제가 재밌는 일본의 또 다른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있죠? 바이바이. 맞다. 또 돼.